쫄깃하면서 경쾌하고 시원한, 그러면서 깔끔한 타건감이 느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승업입니다. 이번 영상은 바밀로에서 나온 자석축 게이밍 키보드 미닐로 75H 제품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바밀로 자석축은 처음 써보는데요, 과연 어떤 느낌일까요? 구성품에는 설명서, A2C 타입 케이블, 키캡 앤 스위치 풀러가 들어있고요, 이중사출 구조로 제작된 맥 전용 짜투리 키캡도 들어있습니다. 키보드의 배열은 75% 배열이고요, 색상은 블랙 컬러와 맨도제 컬러 이렇게 두 종류로 나옵니다. 이 색상은 복숭아 색상이라고 하면 될까요? 키보드의 무게는 1kg 정도가 나가고요, 키캡의 높이는 체리 프로파일 높이로 확인됩니다. 키보드 배열은 한국인들이 바로 사용하기 좋은 배열이네요. 스페이스바 옆에 Alt랑 컨트롤 있고요. 이제 바닥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범폰이 이렇게 4개 붙어 있고, 키보드의 경사를 바꿀 수 있는 경사 조절 다리가 이렇게 2개 달려 있습니다. 접어줄게요. 디자인 자체는 정말 굉장히 심플한 느낌이에요. 반응 속도가 중요한 자석축 키보드이기 때문에 이 제품은 유선으로만 연결이 가능하고요. 이제는 키캡을 제거해서 내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보여드린 포인트 키캡과 마찬가지로 키캡은 이중사출 구조로 제작되어 있고요. 검은색 보강판은 알루미늄 재질을 채용하였고, 스페이스바 쪽에는 흡음을 위한 고무 블럭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위치를 교체해줄 수 있는 핫스왑 기능도 지원합니다. LED는 이렇게 위쪽에 위치해 있네요. 스위치는 이렇게 총 4종류가 나오는데, 제가 이번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스위치는 마그네틱 화이트 스위치입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키압이 다른 것도 있지만 지금 이렇게 액추에이션 레인지 값이 다르기도 합니다. TTC 킹 스위치 같은 경우는 레인지 값이 0.01mm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그냥 마그네틱 화이트 스위치는 158,000원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TTC 킹을 선택하면은 172,000원으로 가격이 점프됩니다. 조금 더 좋은 정밀도와 성능을 원하시면은 더 비싼 가격의 스위치를 구매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타건을 하기 앞서서 스테빌라이저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빌라이저 상태는 정말 괜찮았습니다. 철심 소리도 안 나고 잘 나왔어요. 그럼 이제 타건 소리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타건 테스트를 진행해 봤습니다. 스위치의 키압은 스탠다드한 일반적인 느낌인데 거기서 살짝의 쫄깃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하다고 할 수는 없을 정도이고, 타건감이 상당히 깔끔하게 나온 편입니다. 저렴한 자석축 특유의 그 속빈 강정 같은 느낌은 없고, 적당히 쫄깃하면서 경쾌하고 시원한, 그러면서 깔끔한 타건감이 느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계식 스위치만큼의 그 꽉 차고 옹골찬 그런 느낌은 없지만, 자석축 스위치 중에서 깔끔하고 쫄깃한 깨끗한 느낌의 맛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제품은 편리하게 웹에서 키보드를 세팅해 줄 수 있는 웹 소프트웨어 기능을 지원합니다. 언어는 이렇게 한국어를 지원하고, 폴링 레이트는 기본적으로 8000Hz로 세팅되어 있네요. 여기에 있는 디바운스 레벨은 스위치 흔들림 정도를 보정하는 기능인데, 빠른 반응 속도를 원한다면 낮음으로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낮음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미세한 키 흔들림에 키 입력이 바뀌는 걸 원하지 않으신다면 디바운스 레벨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 외 키 설정이나 조명 설정은 정말 아주 기본적인 기능이니까 넘어가고요. 트리거 기능 메뉴에서 래피드 트리거 설정을 해줄 수 있는데요, 먼저 여기서 스위치도 선택해 줄 수 있고, 작동거리, 그러니까 액추에이션 포인트도 정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다이내믹 디스플레이를 켜면은 스위치가 얼마나 눌리느냐도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네요. 데드존 스위치 토글 스위치를 켜면은 이런 식으로 위아래 데드존도 세팅해 줄 수가 있습니다. 래피드 트리거는 여기에 있는 토글 스위치를 켜주면 작동합니다. 여기 있는 버튼을 눌러서 입력감도 해제감도를 따로 설정해 줄 수 있고요. 풀트립 래피드 트리거는 제가 자석축 키보드 리뷰할 때 항상 키보드 연타하는 리듬 게임 유저분들에게 켜는 걸 추천드렸는데, 설명에 이렇게 오디오 게임 플레이어, 리듬 게임 플레이어를 말하는 거죠. 이분들에게 권장된다고 딱 적혀 있네요. 이런 직관적이고 간결한 설명 좋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는 바닥 보호 기능이 있는데요, 요거는 바텀 프로텍션이라 부르기도 하는 기능이거든요.
요거는 사실 이 바닥 데드 존 설정이라던가 아까 체크했던 디바운스 레벨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정해진 입력 한계 값을 넘으면 입력을 무시하는 기능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키 입력에 오작동이 생긴다면 켜보는 걸 추천드리는데, 빠른 릴리즈 반응 속도를 원하시거나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꼭 켜지 않아도 되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따로 간결하게 설명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일단은 요건 끄고 사용할게요. 그리고 이 우측에는 키를 빠르게 선택해 줄 수 있는 버튼이 있는데, 보통 래피드 트리거 같은 경우는 WASD만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거 소프트웨어 UI가 전부 핑크색인데 선택된 키들도 붉은색이라 좀 구별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좀 구별 잘 되는 색으로 변경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 검사 시작 버튼이 있죠. 이거는 제품 구매 후에는 꼭 한번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석 홀 센서를 캘리브레이션 하는 버튼이고요. 이렇게 노란색이나 빨간색으로 나오는 키가 있다면은 해당되는 키를 이렇게 몇 번 눌러주세요. 초록색 칸으로 된 게 정상적으로 보정된 키입니다. 자, 이쪽 고급 키 메뉴에서는 우리가 흔히 자석축에서 볼 수 있는 하나의 키에 4가지 키 입력을 넣어줄 수 있는 DKS 기능과 MT, 토글 기능을 세팅해 줄 수 있으며, 더 깊이 눌린 키가 먼저 동작하는 RS 기능과 2가지 키가 입력되었을 때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SOCD 기능도 탑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깔끔한 소프트웨어 UI에 기능 설명이 정말 간단하게 잘 돼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렇게 바로 키 테스트도 해줄 수가 있어가지고 자석축에 처음 입문하신 분들도 이 고급 키 기능이 어떤 기능인지 바로바로 테스트해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액추에이션 값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 래피드 트리거 값만 전부 최하로 놓았습니다. 느낌은 상당히 괜찮아요. 브레이킹 테스트 해봤는데 괜찮게 잘 나왔습니다. 좋은 느낌이에요. 지금 만세 브레이킹으로만 계속 하고 있거든요. 괜찮은 느낌입니다. 자, 이렇게 바밀로에서 나온 자석축 게이밍 키보드 미닐로 75H 제품을 리뷰해보았습니다. 제 리뷰 영상이 여러분들의 구매 결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키보드 리뷰 유튜버 승업이었습니다.